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EF 전문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좀 아파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라는 거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뭐 이렇게 조금 저도 힘드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좀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 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죠. 뭐 장중에는 굉장히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 시장이 0.05% 정도 움직였습니다.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뭐 0.46포인트, 프로테이지로는 0.0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으니까 양시장 모두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컸는데 뭐 끝에는 그냥 어제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선물 시장은 약간 좀 떨어졌죠. 선물 시장은 0.17% 정도 하락하면서 요거는 뭐 저 장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오후장 동시효과 때 선물 시장은 동시효과를 저 시장 자체가 이 현물 시장보다 15분 늦게 끝나죠. 그래서 이 동시효과 때 좀 빼놓은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이 오전에는 조금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가면 갈수록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늘어나요. 뭐 오늘은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유별난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상당히 좀 많은 상승 종목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뭐 오후장으로 들면서 이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더니 요게 뭐 한 200 몇십 종목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500 몇십 개 이렇게 늘었었고, 그런데 또 오후장으로 들어오면서 또 살짝 반전을 주면서 자, 뭐 오후장에는 또다시 상승 종목 수를 약간 늘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은 오늘 특별한 변화는 없었죠. 차익 쪽에서 뭐 85억 정도 순매수, 비차익 쪽에서 28억 정도 순매수니까 뭐 이 정도로는 시장에 거의 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면 일본 쪽은 0.3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중국 시장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뭐 마이너스권 막 이렇게 있더니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 1.38%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오후장에 약간 좀 이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자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하고 비슷한 거죠.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원화가 좀 더 강세였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 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원화가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은 이 정도고요. 자, 저 시장을 조금 오늘 움직임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자, 아침에는 역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자, 조금 뭐 빠져서 시작했다가 한번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좀 급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또다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죠. 그 물량에 밀려서 이렇게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좀 뭐 오늘 저녁에 해외 쪽의 시황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테니까 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좀 반등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방향성 자체가 그렇죠. 자, 위에서 일단 낙폭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하락폭은 큰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저점을 계속 조금씩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하방 경직성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시장은 가려는 그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본 캔들에 저 아래 위 꼬리는 달려 있지만 굉장히 캔들 자체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캔들이 작아지고 있다는 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응축하고 난다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발산이 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길을 찾는 중이다. 코스피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0분봉이죠. 마찬가지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어요. 자,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다가 살짝 밀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거래소 시장하고 비슷하게 밀리는 모습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좀 반등하는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자, 다음은 일봉을 보면서 한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거의 뭐 별개로 이렇게 떼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가는 방향 자체는 틀린데 하루는 뭐 얘가 더 움직이고 하루는 코스닥이 좀 더 움직이고 자, 그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다 보면요. 야,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뭐 10분봉이나 분봉 차트를 놓고 자, 뭐 위쪽으로 갔다 아래쪽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런 거를 보는 것보다도 느낄 줄 아셔야 돼요. 시장에서 매수 매도 이 균형들 자,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어떤 지표를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에요. 자,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뭐 이토마토 PD님하고 1대1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럼 힘센 쪽으로 금방 딸려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하면요. 상당 기간 팽팽한 그런 게 유지가 되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살짝만 기울어지더라도 그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따라서 향후에 뭐 조금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은 약 1,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도 약 3,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자, 요게 이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시장의 색깔이 좀 틀려져요. 자, 뭐 정확히 얘기하면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하루 종일 조금 매도로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매도 규모를 장중에 늘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물 수급만 보면 그렇게 좀 좋은 그런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계속해서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쪽들 같은 경우도 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은 기관들을 볼 일이 별로 없죠.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 요쪽에서는 뭐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요. 자, 기관 쪽들, 뭐 이런 쪽들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참, 기관들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 매수. 자, 요게 계속 요렇게 조금 파는 게 좀 더 많죠. 파는 게 좀 더 많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8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뭐 한 111억 정도 매도하고 212억 정도 매도한 상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약 26억 정도 순 매수를 했으니까 이들 같은 경우도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물시장 한번 짚어볼까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순매수했네요. 자, 외국인들 오늘 31억 정도 살짝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매도를 칠 때 상당히 좀 많이 치고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31억이라는 수급이 재밌는 수급이에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외국인들 선물 시장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출렁거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에는 이 외국인들이 한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전에 이렇게 좀 장 초반에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다가 인해이들이 매도를 막 하면서 또 장중에 한 1300억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 시장은 또 저점을 찍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재차 순매수가 들어와서 31억 순매수로 바뀌는 그런 수급인데 이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장중에 트레이딩 하는 거 거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조금 올라오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괜찮다고 쫓아가면 바로 물리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상당히 매매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동시만기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조금 약간 좀 순매수를 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옵션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옵션 쪽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28억 정도 콜옵션을 순 매도를 했어요. 자, 뭐 기관 수급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보실 필요 없는 수급이고요. 금융투자 쪽만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 쪽이 오늘 콜옵션에 대해서 21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콜옵션 쪽에서 양대 세력,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엇갈린 수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풋옵션 쪽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풋옵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23억 정도 순 매수하고 있죠. 금융투자는 29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풋 매수,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죠. 아랫 방향으로 오늘도 베팅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 매수, 풋 매도 전혀 반대 모습이죠. 자,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좀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하루하루 요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누적 수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급을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리는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197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174억을 매수하고 있죠. 콜옵션 쪽에서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풋옵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옵션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풋 쪽은 또 반대 모습이에요. 풋 쪽은 자, 여기 외국인들이 한 141억 정도를 누적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193억 정도를 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적 수급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급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은 계속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윗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보시고 그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적으로 보시면 풋 쪽에서 지금 한 107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 누적 순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콜옵션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쪽이 145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여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크게 움직인다라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쪽 이 양쪽 중에 하나는 크게 깨진다는 얘기죠. 옵션 시장에서 이런 모습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자, 뭐 아래쪽으로도 한번 출렁할 수도 있고 위쪽으로 한번 쭉 당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마찬가지 수급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막 빨리 청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당기면 다시 아래쪽으로 밀어놓을 가능성,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한번 쭉 빼놓으면 그걸 다시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리면서 시간 가치를 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고생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특징 업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였죠. SCI 평가 정보인데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33만 원 정도 합니다. 1,033만 원 정도 하니까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아침에 떠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이 종목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장이 괜찮고 뭐 이 테마주 쪽이 활발한 그런 시장이었을 경우에는 아마 여기 고점으로 시작해서 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연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시작했다가 음선을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로 추격 매수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시고요. 또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작년 초 이때 한번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시세를 기대한다는 건 약간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 다 알고 있는 그 시세니까. 자,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조금 그냥 저 프로의 영역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특징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페스인데요. 자, 시청자님,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때 뭐 종목들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덜 빠지는 시장, 빠지다가 좀 이렇게 그냥 좀 정체돼 있거나 웬만큼만 빠지는 시장, 이런 쪽에서는 강했던 종목들이 버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계속 좀 빠졌죠. 그리고 하락 압력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시장, 이 어느 정도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이렇게 계속 좀 시장을 고생시키다 보면 시장에서는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야, 덜 빠진 게 뭘까? 그런 심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페스 같은 경우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거를 좀 저 밑에서 뭐 10,000원 안 될 때 그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시장이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아까 SCI 평가 정보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네페스도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위에서 운 좋게 매수해서 뭐 팔고 나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그냥 하다 보면 그렇죠. 뭐 10몇 프로씩 이렇게 그냥 손실 보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절대로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저 제네럴 비전이라는 회사 그쪽에서 저 뉴로모픽 칩을 만들었어요. 뉴로모픽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직접 이 네페스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설계는 저 제네럴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만들었고 이 제네럴 비전에서 재작년 정도에 이 인텔하고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인텔은 공영기업이다 보니까 조건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네페스한테 야, 우리가 이 뉴로모픽 칩을 개발을 했는데 니들이 이거 좀 만들고 니들이 글로벌 판권을 다 가져라. 자, 이렇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모픽 칩이 사람의 뇌를 닮은 칩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한 5,900억 정도 시가총액이 그쯤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한 39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밸류에이션도 얼마든지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작년 같은 때 제약바이오 주식들 이런 것들 그때는 밸류에이션이란 얘기 그런 거 절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걸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4차 산업혁명 저도 그런 얘기
뭐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에요. 자, 22평선 자체가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졌어요. 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주고, 자, 신용 물량도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락 압력 자체도 그렇게 강한 압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뭐 이따가 제가 오늘 배워야 산다 특강도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 전에 좀 이렇게 TV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그 부분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이동평균선이 22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오려면 지금 최소한 뭐 한 이번 주, 다음 주는 지나고 주가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이평선 자체가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평선 자체는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력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시장은 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시장 자체는 지금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이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시장도 저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상태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좀 약해요. 상당히 좀 약한데,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12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른 회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코스피 시장보다 좀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는 코스피 시장보다 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치는 일단 이 내려오고 있는 22평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대략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 이상 정도, 700에서 710포인트 정도, 그 정도가 저항 구간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그쪽까지 반등이 나오면 좀 현금 확보를 하시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2100에서 2100 한 20포인트 정도, 그쯤이 또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쭉 치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을 돌려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한번 접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좀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다 물려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좀 종목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 저 현금 확보를 조금 하시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는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오늘 이따가 또 배워야 산다 야인시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